소비 전력이 3000W 초과되고, 그리고 금액은 109,000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고, 그럼 화재 위험성은 냉방.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하는 방법과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전기세 절약 영상 정말 많죠. 그 내용을 보면은 제습이냐 냉방이냐 또 몇 도로 맞춰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제습, 냉방, 온도 이걸 일일이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맞춰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당히 또 귀찮은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테스트 수치 없이 알려드리는 것보단 확실한 효과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테스트한 구체적인 전기세 절약 및 화재 예방 방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 위험성을 체감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여름 지나갔지만 내년 여름 안전을 위해서 꼭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외기 통풍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세는 어떻게 될까? 화재가 일어나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요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실외기실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거기 안에다가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열 배출, 환기가 잘 안 되는 상태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외기실이 워낙 이제 뜨겁다. 열 배출이 안 되면은 실외기 주변 온도가 이제 급격히 올라가죠. 그럼 이때 연결된 전선은 위험이 얼만큼 도사리고 있을까? 예, 지금부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측정을 위해서 전기 측정기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 요금 측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리셋 시켜 놓고 바로 냉방 운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정도가 경과가 되었고요. 소비 전력은 1540W 정도, 그리고 전류는 7.1A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분이 지난 상태고 소비 전력은 1620 정도, 전류는 7.4A. 실외기 표면 온도는 28도, 27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외기 쪽에 연결된 전선 온도는 지금 26.5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 27도. 이 전선은 실외기 쪽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올라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환기가 안 되는 조건을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지금 측정기는 리셋을 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1930W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전류는 8.9A. 상당히 올라갔죠. 거의 1000W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현재 시간은 7분 정도, 8분이 지났고요. 2900W. 전류는 13.4A입니다. 그럼 실외기 외부 표면을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70도, 75도. 지금 실외기 전선 쪽은 67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실외기 제일 높은 곳이 70도였는데, 전기선도 거의 한 78도, 79도, 69도. 지금 15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3000W가 지금 넘어갔고, 전류는 14A 측정이 되네요. 실외기 쪽, 73도, 76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전기선이 만약에 100도가 넘는다면은 피복이 녹을 것이고, 전선이 나중에 합선이 되어서 스포가 일어날 거죠. 우리 테스트한 영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면은 좀 지루하죠. 장비 스펙을 봤을 때는 소비 전력이 1850W, 그리고 전류를 확인했을 때는 8A. 그래서 얘는 플러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플러그 자체가 16A까지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이 됩니다. 열이 발생이 되면은 얘는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화재가 된다. 화재 발생이. 제조사에서는 전격 소비 전력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조사는 테스트를 실외 온도가 35도, 실내 온도가 27도 기준일 때 테스트 해보면은 저 정도의 소비 전력이 나온다. 근데 제조사마다 무조건 35도, 27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놓지는 않아요. 통상 저 기준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요. 환기가 잘 될 때 우리가 얼마 나왔을까요? 20분 정도 돌렸을 때 1620W 정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왜 1850을 적었냐면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온도 자체가 한 26도, 7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 전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준치인 1850W를 5시간 틀었을 때 예상 금액은 52,000원 정도. 그럼 환기가 안 될 때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우리 약 한 20분 틀었을 때 3040W 정도 나왔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죠. 환기가 안 됐을 뿐인데도 3000W, 1000W를 더 먹었습니다. 한 20 정도 더 먹죠. 그러면 이게 예상 전기요금 얼마였냐? 109,000원. 100도까지 올라간다면은 분명 화재에 노출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 TV에서 보게 되면 화재 발생, 발화 시점이 통상 실외기 쪽에 연결되는 전선, 그리고 중간에 조인해 놓은 그쪽. 네, 거기서 이제 통상 화재 발화 시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통상 이제 실외기 쪽에 연결되는 전기 쪽이 더 많겠죠. 왜? 실외기 자체가 100도씩 넘어간다면 그 연결된 전선도 당연하게 100도씩 넘어갈 거고, 그러면 전선이 높고, 그러면은 합선이 될 수밖에 없죠. 누전 차단기가 재빠르게 내려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통상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이 일어난다. 쇼트 때문에 그렇죠. 쇼트, 지직 하는 순간에는 불꽃이 금방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정상 환기랑 통풍이 불량일 때 정상 환기 표면 온도가, 실외기 표면 온도가 거의 한 30도 정도 되고, 그때는 1620W. 요금은 52,000원 정도. 화재 위험성은 낮겠죠. 왜? 실외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통풍 불량일 때 실외기 온도가 거의 75도 이상 올라가죠. 소비 전력이 3000W 초가 되고, 그리고 금액은 109,000원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고, 그럼 화재 위험성은 냉방을 계속 틀면 틀수록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소비 전력은 올라가겠죠. 그럼 소비 전력 때문에 암페어가 올라갈 거고, 암페어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간다. 100도씨 이상 더하게 되면 화재 발생이 날 수밖에 없다. 예, 그거고요. 자, 1번 보세요. 지금 실외기 받침대가 들어가 있죠. 왜 올렸느냐? 갤러리가 지면에서부터 안 올라오고 밑에 공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갭차가 생기죠. 그래서 받침대를 사용해서 이 갭차를 이만큼 맞춰주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얘 없으면은, 받침대 없으면은 벽이 받칩니다. 그럼 뜨거운 바람이 다시 돌죠. 들어가고 1분은 빠져나가고 또 받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고요. 방충망도 있을 거예요. 이 방충망, 이거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 차이를 보시면은 차이가 못하더라도 차이는 좀 제법 날 겁니다. 이 방충망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방충망이 조금 이제 품질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더 좀 촘촘해요. 촘촘하다 보니까 얘는 저항이 생긴다. 나가는 바람에. 그럼 저항 생기면 어떻게 된다? 나갈 건 나가고 못 빠져나갈 거는 저항에 의해서 다시 백 돌아오죠.
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요. 이 차이 제가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통상 아마 루버 각을 한 45도 밖에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바람이 저항에 받쳐버리죠. 저항에 받쳐서 나가긴 나갔는데 다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다시 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루버는 항상 직각으로 원활하게 나가줘야 되잖아요.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 하려면은 루버는 항상 직각. 요것도 잊지 마세요. 통상 45도로 맞춰 쓰는 이유가 이제 비가 올까봐 그럼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시는데, 그건 좀 생각해 놓으셨다가 비 안 올 때는 좀 열어 두시고, 만약에 비가 온다면 한 45도 각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가 통상 아파트 한 10년 정도에서 뭐 더 늦게 되면 한 10몇 년 더 한 곳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16년 정도에서도 실외기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구조도 있고, 아니면은 요 주방 쪽에 있는 다용도실로 해가지고 실외기를 또 여기다가 실외기실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환기가 잘 되려면은 실외기가 있고, 이쪽에도 실외기 있고, 하나 더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 경우에는 뭐 실외기를 또 외부 쪽에 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파트 자체 때문에 밖에 못 달고 안에 갖다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외기 쪽에 문이 다 있어요. 실외기 쪽에. 여기는 없겠지만은 문을 열어두세요. 오픈하시고, 창틀 다 있습니다. 창틀 다 열어주세요. 문 열어두시고 창틀 다, 샷시 다 열어주세요. 그래야지만 환기가 잘 됩니다. 왜? 여기서 팬을 밖으로 불기 때문에 그럼 바람이 땡겨 오잖아요. 그럼 이 문이 열려 있으면 여기서 빨려 들어가요. 외부에서. 얘 똑같습니다. 팬이 불어주기 때문에 빨려서 환기가 잘 돼요. 꼭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기요금. 둘째, 화재. 그러면 발코니에 이제 놔두는 경우가 어떠냐. 일단 뭐 에어컨 설치하신 분들이 잘 해 놓으셨겠지만은 최대한 방충망하고 최대한 가깝게 설치를 해줘야 되고, 아까 똑같이 턱이 받치면 안 된다. 턱 받치면 안 돼요. 한 번씩 내가 에어컨 틀어놓고 밖에 나가두면 숨이 헉헉 받쳐버리죠. 상당히 뜨거워요. 그럼 어떡하나? 얘도 똑같아요. 이 반대쪽에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야지만 환기가 되죠. 환기가. 이 온도 차이 상당히 많이 나요. 온도 차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어컨 시즌은 다 끝났고 또 내년 여름이 돌아올 건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조금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이 문을 열고 사용을 하시라. 문을 열고 하셔야지만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리고 잘 지키면서 사용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도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요거는 제가 짤막하게 다음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전기세를 낮출 수 있는 또 한 가지 더를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때 한번 찾아뵙고, 구독과 알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좋아요는 한번 찍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